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개막되는 가운데 대회 기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프랑스 유일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가 우리 선수들의 마음 치유를 돕고 국제적인 문화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행을 돕기 위한 간담회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청담학원 설립 등 현대 한국 불교의 교육과 복지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해성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아 후학들이 대종사를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호국 사상을 조명해온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가 호국 불교 포럼을 열고 호국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릴레이 기획 수문절을 찾아서 오늘은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미륵도량 금강산 화암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막이 오르는 가운데 대회 기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프랑스 유일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가 우리 선수들의 마음 치유를 돕고 국제적인 문화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파리 센강에서 화려한 수상 행진과 함께 17일간의 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100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스포츠의 향연으로 지구촌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스포츠의 감동과 함께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더해져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도 마련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한국 전통놀이와 현대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현대사회를 조명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 디코딩 코리아를 오는 8월 25일까지 파리 시내에서 개최해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유일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도 특별한 문화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파리 길상사는 비영리 국제문화협력협회 트랜스 컬처스와 함께 내일부터 사흘간 파리 세브르 갤러리에서 열리는 세계 문화예술 작품 전시회에서 아프리카 베냉 정부와의 협력 사업인 문화재 노트 베냉 시리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재 노트 베냉 시리즈는 지난 2021년 베냉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보물 26점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베냉 청소년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트랜스 컬처스와 베냉 정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문화예술계에 한국의 존재를 알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인 세브르 갤러리는 프랑스 국립 세브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길상사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단색화의 대가 이우환 작가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입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지난해 초 유네스코 국제기구 출신 김현주 박사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비영리법인 트랜스 컬처스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의 뜻을 이어 18년째 길상사에 머물며 명상 프로그램과 미술 전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외교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프랑스의 한국의 불교 문화의 법의 꽃비가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묵묵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조용히 뿌린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림픽 수상 경기장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파리 길상사는 우리 선수단의 마음 치유와 정신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수단 임원들이 길상사를 찾아 108배를 올리고 주지 혜원 스님과 차담을 함께 했습니다.
BBS 특별 취재팀은 파리올림픽 기간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K문화 현장과 길상사의 해외 포교 불사에 대한 소식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행을 돕기 위한 간담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종교 비자를 통해 조계종 사찰이 초청한 외국인 스님은 100여 명에 이릅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 불교를 배우면서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 목적으로 사찰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종교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사찰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상 위법 사항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조계종 사회부가 외국인 스님을 초청한 20여 개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 불교 세계화와 불교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스님 종교 비자 발급과 체류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사회부 국제팀에서는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교 비자를 통해 초청한 외국인 스님이 체류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초청 사찰은 연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 이탈이 발생할 경우 초청 사찰과 주지 스님은 향후 5년간 외국인 스님 초청이 불가하다며 무단 이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스님 초청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주지 스님과 담당자께서는 외국인 스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무단 이탈로 인한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계종 사회부는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 이탈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청담학원 설립 등 현대 한국불교의 교육과 복지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해성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아 후학들이 대종사를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어제 봉행된 진불장 해성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달의제에서는 대종사가 팔순의 후학들에게 남긴 가르침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해성대종사는 인욕의 가르침을 준 악연도 도반이었다며 종단 발전과 청담 문도의 화합을 기원하며 다음 생에도 반드시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 팔순을 맞아 나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니 그동안 만난 선영과 악연이 모두 나의 도반이었다. 악연도 나에게 인욕의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찌 도반이 아니겠는가. 달의제는 도선사 주지 태원스님 등 문도들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진각스님과 탄원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스님 등이 함께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은 근조화환을 보내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해성대종사는 청담학원을 설립하고 중앙승가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해명복지원을 운영하며 불교 사회복지를 실천했습니다. 사찰음식의 사회공익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진관사가 태국 셰프케어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한국 사찰음식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태국 셰프케어 재단은 24일 진관사 한 문화체험관을 찾아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에게 직접 사찰음식 조리법을 배우며 사찰음식에 깃든 불교 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셰프케어 파운데이션은 태국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음식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음식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찰 음식을 사회적 밥상으로 세상을 환경과 또 정서적인 그런 인문학적 관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태국 셰프케어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선 병원 종사자 등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기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요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현재 70여 명 이상의 태국 유명 셰프와 기업 후원자들이 협력해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호국 사상을 조명해온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가 호국 불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0년 넘게 좌초하고 있는 호국 의승의 날 재정 문제가 거론되면서 다시금 불교계가 추진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호국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호국 불교 정신에 주목하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끈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31번째 호국 불교 포럼이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호국 불교 사상과 군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확산이 되고 호국 불교 정신으로 단합해서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호국 의승 활동과 불교 발전. 임진왜란 시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의승들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수많은 그런 활동과 활약들을 우리 학자분들이나 불자님들께서 많이 좀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묻혀진 역사들이 좀 다시 올곧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사로 나선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법명을 찾을 수도 없는 이른바 망명용사인 의승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며 새롭게 찾은 의승들의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사 이후 수륙제를 베풀고 의승 300명을 규합한 자운 윤눌 스님의 경우 대가 희옥, 비능, 급암 등 4형제가 당시 모두 의승으로 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호국 의승의 날 제정 등 추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념일 국가 차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좀 우리가 추념을 하자. 그런 기념일 하나 지금 53개나 있단 말이죠. 여야 정치권도 의승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호국 불교기념관 건립 추진 등 조선조 숭력불로 왜곡된 의병사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성병의 날 지정을 불자들이 국회 청원함으로써 스타트를 해서 힘을 얻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에 맞게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의승들의 역사가 올바른 평가를 받는 날까지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 신임주지 종천 스님이 고불식에서 모인 공양미 6,080포를 경북 각처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3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경주시청을 찾아 자비의 쌀 2,080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5,200만 원 상당의 쌀은 경주시 장애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지정기탁 7곳을 비롯해 경주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과 울진, 영덕 등에 모두 2,000포의 쌀을 전달하고 영천과 경산시, 청송, 군위군 등 인근 지역에도 사암연합회장을 통해 1,000포의 쌀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시간입니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사찰을 찾아가 보는 숨은절을 찾아서 오늘은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미륵도량 금강산 화암사를 소개합니다.
화암사는 수행하던 스님들에게 쌀을 내어주던 수바위의 일화가 전해져 오는 도량입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금강산 12,000동 첫 봉우리인 신선봉 아래 8만 구암자의 첫 번째로 꼽히는 화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법상종 시조인 진표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화암사에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수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양 때가 되면 스님들께 쌀을 내어 주었다는 수바위가 외호하는 화암사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의승군을 모아 왜군을 물리쳤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호국 도량이기도 합니다. 화암사는 해마다 가을이면 미륵봉찬회를 개설해 남북 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평화대범정을 봉안하기도 했습니다. 화암사는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미륵도량으로 국태민안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호국 사찰입니다. 조선시대는 왕실의 원찰이기도 했으며 화암사는 천년 역사와 정통을 이어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평화롭기를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최북단 고성에 자리한 화암사는 특히 수바위의 빼어난 경관과 장엄하게 조성한 미륵부처님을 모신 미륵전 등으로 아름아름 찾는 신도들에게는 더없이 큰 신심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 수바위에 기도를 드리고 가면 기도가 잘 들어준 것 같고 아주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 소원 성취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주 와요. 아주. 예, 저도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면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하루가 이렇게 여길 다녀가면 오늘 하루가 아주 만족스럽고. 금강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한 화암사는 다채로운 신행활동과 명상으로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봉 오르기 명상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나들이 법회, 미륵전에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챙기는 일출 명상 등 시대에 맞고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신행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아우르고 짙푸른 동력바다를 품에 안고 있는 금강산 화암사. 행복한 나를 만나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울산 정토사가 백중기간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효의식 고취에 나섰습니다. 정토사는 백중 3제인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생존 부모님 효행의식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대중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입장해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절을 올렸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해마다 백중기간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기도한다며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살계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신진학자 모임인 보살계 연구회가 첫 학술대회를 열고 보살의 이상과 현실을 논했습니다. 지난 21일 해인사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과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가 결성한 보살계 연구회가 중심이 돼 진행됐습니다. 계율이라는 게 이렇게 학술의 영역, 또 이렇게 실천, 수행, 신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각자 따로 논의되기가 십상인데 신진학자들을, 연구자들을 모시고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계율에 대해서 논하고 고민해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는 기조법문을 통해 보살계 자체가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동안 참선 중심의 한국불교 흐름에서 연구가 부족했다며 연구회 발족을 환영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의 초대 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의 열반 4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고창 선운사는 지난 23일 대웅전에서 남곡당 윤명대선사 41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하고 대선사의 유훈을 되새겼습니다.
남곡 스님은 1931년 박한영 스님으로 잘 알려진 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 불교 정화운동에 힘썼고 1966년 선운사 초대 주지를 맞아 선운사를 교구 본사로 승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1983년 세납 73세, 범납 54세를 일기로 선운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